부동산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처음 보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 용어들을 잘 알고 계시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굳이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하실 예정인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LTV, DTI, 신 DTI,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주택가치 대비 대출 비율, 담보대출금액 나누기 주택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의 주택을 담보로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LTV는 7천만원 나누기 1억 해서 70%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일 때 시세 3억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최대 금액은 3억의 70%인 2억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DTI,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1년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1년간 2천만원이라면 DTI는 40%입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1년간 원리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한다면 이자만 계산합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이 낮아져서 DTI로 인한 대출 한도의 축소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 DTI, 모든 주택담보대출 1년간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년간 내야 할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의 합이 2천만원이라면 DTI는 2천만원 나누기 5천만원 해서 40%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모든 대출 이자를 합해서 따집니다.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와 같이 DSR은 신 DTI를 더 강화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서 신 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따졌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집니다. 따라서 주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의 원리금을 모두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더 강화된 대출 규제 수단인 DSR, 이 DSR 정보는 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오는 6월 17일부터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도입되면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경락잔금 대출 역시 DSR 적용은 받습니다. 하지만 보통 경매받은 부동산은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매 투자자에게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막아놓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조정대상 지역 부동산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라면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스스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항상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투자 마인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